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호꽃잎으로 단장한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고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은 소박한 꽃들이 전부터 있었다. 그 꽃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 저녁이면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러나 이 꽃은 어딘지 모를 곳에서 날아온 씨앗으로부터 어느 날 싹이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잔가지들과 닮지 않은 이 잔가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를 일이었으므로. 그러나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거기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 예감하고 있었지만 꽃은 녹색방 속에 숨어 언제까지고 아름다워질 준비만 하고 있었다. 꽃은 세심하게 제 빛깔을 고르고 있었다. 천천히 옷을 차려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다듬고 있었다. 그 꽃은 개 양귀비처럼 헝클어진 모습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제 아름다움이 최고의 빛을 발할 때야 나타나길 원했다. 아, 정말 아주 요염한 꽃이었다. 꽃의 신비로운 몸단장은 그래서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바로 해돋이 시각에 그 꽃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처럼 꼼꼼히 몸치장을 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이제야 겨우 잠이 깼네요. 미안합니다. 제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그때 감탄을 억제할 수 없었다. 참 예쁘시군요. 그렇죠.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태양과 같은 시각에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리 겸손하지는 않다고 충분히 짐작했다. 그러나 그 꽃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내 생각엔 지금이 아침 먹을 시간이군요. 그 꽃이 덧붙였다. 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는지요? 어린 왕자는 몹시 당황해서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 그 꽃을 대접했다. 이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다소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그 아이를 괴롭혔다. 예컨대 어느 날은 제 가시 4개를 얘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리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올 수도 있겠죠. 내 행성에 호랑이들은 없어요. 어린 왕자는 반박했다.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도 않아요. 나는 풀이 아니에요.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호랑이들은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람은 무서워요. 혹시 바람막이 있어요? 바람을 무서워하다니 식물로선 안 된 일이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꽃은 정말 복잡하군. 저녁 때는 나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곳은 아주 춥군요. 설비도 좋지 않고요. 내가 떠나온 곳은... 그러나 그 꽃은 말을 멈추었다. 그 꽃은 씨앗의 형태로 온 것이었다. 다른 세계들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처럼 순진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2~3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찾으러 가려는데 당신이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꽃은 어린 왕자가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억지로 기침을 했다. 그렇게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호의에도 불구하고 오래지 않아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 아이는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매우 불행해져 버린 것이다. 꽃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그 아이는 어느 날 내게 털어놓았다. 꽃들의 말엔 절대 귀 기울이면 안 돼.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 해. 내 꽃은 내 행성을 향기로 뒤덮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 나는 그 발톱 이야기에 너무 짜증이 났지만 외려 측은해 했어야만 했던 거야. 그 아이는 또 이렇게도 털어놓았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만 했는데. 그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하고 빛나게 했어. 절대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던 건데. 그 가련한 장깨 뒤에 있던 그 꽃의 부드러움을 알아차렸어야만 했는데. 꽃들은 그렇게 모순적이야. 그렇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어. 나는 그 아이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자기 행성을 빠져나왔으리라 믿는다. 출발일 아침에 그 아이는 자기 별을 잘 정돈해 놓았다. 그 아이는 활화산들을 정성스레 소지했다. 그 아이에게는 활화산이 2개 있었다. 그것은 아침밥을 데우는데 편리했다. 그 아이는 사화산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말했듯 어찌 될지는 결코 모른다. 그래서 그 아이는 사화산도 소지했다. 잘 소재가 되면 화산들은 폭발 없이 부드럽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타오른다. 화산 폭발은 굴뚝에 불 같다. 우리 지구 위에서는 우리 화산들을 소재하기엔 우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화산들이 우리에게 그 많은 곤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약간 감상적이 되어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아냈다.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친숙한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몹시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꽃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는 준비를 할 때 그 아이는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잘 있어. 그 아이가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그 아이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 아이는 되풀이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마침내 꽃이 그 아이에게 말했다. 용서해줘. 행복해지도록 노력해. 그 아이는 비난이 없는 것에 놀랐다. 그 아이는 유리덮개를 공중에 둔 채 몹시 당황해 서 있었다. 그 아이는 이 조용한 부드러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난 너를 사랑해. 꽃이 그 아이에게 말했다. 너는 그걸 전혀 몰랐지. 내 잘못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너는 나만큼 어리석었어. 유리덮개는 내버려둬. 이젠 내게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내가 감기에 그리 잘 걸리지는 않아. 밤의 서늘한 공기는 내게 유익할 거야. 난 꽃이잖아.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들을 보려면 2~3마리의 애벌레는 견뎌야 해. 나비는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렇지 않다면 누가 나를 방문하겠어. 너는 멀리 있을 거고 큰 짐승들에 대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발톱이 있으니까. 그리고 꽃은 천진난만하게 제 가시 4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늑장 부리지 마. 성가셔.
너는 떠나기로 결정했잖아. 가. 왜냐하면 꽃은 자기가 우는 모습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거만한 꽃이었다. 그 아이는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과 이웃해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일자리도 찾아보고 견문도 넓힐 겸 그 소행성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소행성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자주색 곤룡포에 흰 단비털로 된 망토를 걸치고 매우 검소하지만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왕은 어린 왕자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스스로 물었다. 한 번도 날 본 적이 없으면서 왕은 어떻게 나를 알아볼까? 왕들에게는 세상이 아주 간단한 것을 그 아이는 몰랐던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신하인 것이다. 내가 너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가까이 와라. 누군가의 왕이 된 게 무척 자랑스러워진 왕이 그 아이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두 눈으로 앉을 자리를 찾았지만 그 행성은 흰 담비 모피의 사치스러운 망토로 온통 다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서 있었다. 그리고 피곤해서 하품을 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짓이다. 군주가 그 아이에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그것을 금지한다. 하품을 멈출 수가 없어요.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긴 여행을 했고 잠을 한숨도 안 잤거든요. 그렇다면 왕이 그 아이에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하품을 할 것을 명하노라. 누가 하품하는 것을 본 게 몇 년은 되는구나. 하품은 내게 호기심거리다. 자, 또 하품을 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서 하품을 더 못하겠어요. 어린 왕자가 얼굴이 벌겋게 돼 말했다. 어흠, 어흠.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어떨 땐 하품하고 어떨 때는. 그는 불분명하게 중얼거렸다. 화가 난 기색이었다. 왜냐하면 왕은 어찌됐든 자기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 군주였다. 그렇지만 그는 매우 선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만일 그는 술술 말했다. 만일 내가 한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닐 거야. 그것은 내 잘못일 거야. 앉아도 되나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게 앉기를 명한다. 흰 담비 모피로 된 망토 한 자락을 위엄 있게 걷어올리며 왕이 그 아이에게 대답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했다. 행성은 아주 작았다. 왕이 무엇을 다스릴 수 있담. 폐하, 그 아이가 왕에게 말했다. 폐하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왕이 서둘러 말했다. 폐하,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시는지요? 모든 것. 왕이 아주 간단히 대답했다. 모든 것이요?
왕은 자기 행성과 다른 행성들과 별들을 조심스럽게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을 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다. 왕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럼 별들이 폐하께 복종합니까? 물론이지. 왕이 말했다. 별들도 즉각 복종하지. 나는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굉장한 권력에 어린 왕자는 감탄했다. 그 아이도 그런 권력을 지니고 있다면 의자를 뒤로 당기지 않고도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 심지어 100번이나 200번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게 아닌가. 어린 왕자는 버려진 자기 작은 행성의 추억으로 약간 슬퍼졌기에 대담하게 왕에게 한 가지 청을 드렸다. 저는 해넘이를 보고 싶습니다. 저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해에게 지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가기를 명령하거나 비극작품을 쓰라고 명령하거나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잘못일까, 내 잘못일까? 폐하의 잘못입니다.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옳다. 누구에게든 그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왕이 말을 이었다.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성 위에 세워진다. 네가 만일 네 백성들에게 바다에 가서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내 명령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부탁한 해넘이는요? 한 번 한 질문을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어린 왕자가 상기시켰다. 네가 부탁한 해넘이는 볼 수 있을 거다. 내가 그걸 요구하겠다. 하지만 내 통치학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리겠다. 그게 언제인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에헴, 에헴. 우선 큰 달력을 참조한 왕이 그 아이에게 대답했다. 에헴, 에헴. 그것은 대략 오늘 저녁 7시 40분이다. 너는 내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보게 될 거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 아이는 해넘이를 못 보게 된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벌써 조금 심심해졌다.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군요. 다시 떠나겠습니다. 떠나지 마라. 신하를 한 사람 갖게 돼 매우 자랑스러워진 왕이 대답했다. 떠나지 마라. 나는 너를 대신으로 임명한다. 무슨 대신이요? 사법 대신. 그렇지만 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모를 일이지. 나는 아직 내 왕국을 순시해보지 않았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사륜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걸어다니는 건 피곤하거든. 아, 제가 다 봤어요. 허리를 굽혀 행성의 다른 쪽을 흘끗 살펴보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네 자신을 심판해라. 왕이 그 아이에게 대답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남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 네가 자신을 심판할 수 있다면 그건 네가 진정한 현인이기 때문이지. 저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저를 어디서든지 심판할 수 있어요. 여기 살 필요는 없다고요.
에헴, 에헴. 왕이 대답했다. 내 행성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다고 믿는다. 내가 밤이면 그놈의 소리를 듣지. 너는 이 늙은 쥐를 심판할 수 있을 게다. 너는 가끔 그놈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을 거야. 그놈의 생명이 네 심판에 달려있게 될 거야. 그러나 매번 그놈에게 특사를 내려 살려두어야 할 거야. 한 마리밖에 없거든. 저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사형 선고를 내리기가 싫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안 된다.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다했지만 늙은 군주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정확히 복종되길 원하신다면 저한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폐하는 예컨대 1분 안에 이 행성을 떠나라고 저한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건이 충족된 것 같습니다.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어린 왕자는 처음에 주저하다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길을 떠났다. 너를 내 대사로 임명한다. 왕이 서둘러 외쳤다. 그는 위험에 차 있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하군. 어린 왕자는 여행 중에 속으로 생각했다. 두 번째 행성에는 허영꾼이 살고 있었다. 한 찬미자가 방문하는군. 허영꾼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 소리쳤다. 왜냐하면 허영꾼들에게는 딴 사람들이 찬미자들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답례를 하기 위해서지. 허영꾼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낼 때 답례하기 위해서야. 불행하게도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손뼉을 쳐보렴. 허영꾼이 그때 권고했다. 어린 왕자는 손뼉을 쳤다. 허영꾼은 모자를 벗으면서 겸손하게 답례했다. 아, 이건 왕을 방문했을 때보다 재미있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 아이는 다시 손뼉을 쳤다. 허영꾼은 다시 모자를 벗으며 답례를 했다. 5분쯤 되풀이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그 놀이가 재미없어졌다. 그럼 모자를 떨어지게 하려면 그 아이가 물었다. 뭘 해야 하죠? 그러나 허영꾼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허영꾼들은 오직 칭송만을 듣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정말 찬미하는 거니?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미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찬미한다는 건 내가 이 행성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 행성에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 내게 그 기쁨을 주렴. 그래도 나를 찬미하렴. 아저씨를 찬미해. 어깨를 으쓱하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그게 아저씨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행성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로 이상해. 그 아이는 여행 중 간단히 속으로 생각했다. 그 다음 행성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그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우울 속에 빠뜨렸다. 뭘 하고 있어? 그 아이가 술꾼에게 물었다. 그는 빈 병 한 무더기와 가득 찬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술을 마셔. 술꾼이 침울한 기색으로 말했다. 아저씨는 왜 술을 마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측은한 생각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꾼이 머리를 숙이며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데? 그를 돕고 싶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술꾼은 이렇게 말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래서 난감해진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 중 속으로 생각했다. 네 번째는 사업가의 행성이었다.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어린 왕자가 도착했는데 머리도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말했다. 담뱃불이 꺼졌군요. 3 더하기 2은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다시 담뱃불 붙일 시간이 없어. 26 더하기 5은 31.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뭐가 5억이야? 응? 너 아직도 거기 있니? 5억 100만. 생각이 안 나네. 너무 바빠. 나는 진지한 사람이란다. 허튼 소리 할 시간이 없어. 2 더하기 5은 7. 뭐가 5억 100만이냐고. 한 번 던진 질문은 평생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거듭 물었다. 사업가가 머리를 들었다. 내가 이 행성에 살고 있는 54년 동안 방해를 받은 것은 딱 3번뿐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서 날아온지 모를 풍뎅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서 계산을 4군데나 틀렸지. 2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류머티즘 때문이었어. 나는 운동을 안 하니까. 나는 산책할 시간이 없어. 나는 진지한 사람이니까. 3번째가 바로 지금이야. 자, 내가 5억 100만이라고 말했지. 뭐가 5억이냐고. 사업가는 평화롭게 일하기는 글렀다는 걸 깨달았다. 가끔 하늘에 보이는 그 수백만의 작은 것들 말이야. 파리들, 천만의 빛나는 작은 것들, 꿀벌들, 천만의 게으름뱅이들을 공상에 잠기게 하는 금빛 작은 것들 말이다. 나는 진지한 사람이야.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어. 아, 별들. 맞았어, 별들. 5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야?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진지한 사람이야. 일에 정확하지.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데? 뭘 하느냐고? 응. 그것들을 소유하지. 아저씨가 별들을 소유한다고?
응. 그렇지만 나는 벌써 왕을 봤는데 왕들은 소유하지 않아. 그들을 다스리지. 이건 아주 다른 거야. 그럼 별들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돼?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누군가가 다른 별들을 발견하면 그걸 사는데 소용되지. 이 사람은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술꾼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군. 그러나 그 아이는 계속 질문을 했다. 별들을 어떻게 소유한담? 별들이 누구 거지? 사업가가 불평하듯 되물었다. 나도 몰라. 누구의 것도 아니겠지. 그러니까 별들은 내 것이지. 내가 처음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야? 물론이지. 누구 것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네가 발견했으면 그건 네 거야. 누구 소유도 아닌 섬을 네가 발견했으면 그건 네 섬이야. 네가 처음 어떤 생각을 해냈으면 특허를 낼 수 있어. 그러면 그 생각은 네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별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나보다 먼저 별들을 소유할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건 사실이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아저씨는 별들을 가지고 뭘 해? 그것들을 관리하지. 별들을 세어보고 또 세어봐. 사업가가 말했다. 그건 어려운 일이야. 그렇지만 난 진지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그래도 흡족하지 않았다. 나는 말이야, 머플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목에 두르고 다닐 수가 있어. 또 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꽃을 꺾어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꺾을 수가 없잖아. 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는 있지. 그게 무슨 뜻이야? 조그만 종이에 내 별들의 수를 적어 그것을 서랍에 넣고 잠근다는 뜻이지. 그게 다야? 그거면 충분해. 그거 재밌는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건 제법 시적이야. 그렇지만 그리 진지한 일은 아니군. 어린 왕자는 진지한 일에 대해서는 어른들과 아주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다시 말했다. 내가 매일 물을 주는 꽃 한 송이를 소유하고 있어. 또 매주 소재해주는 화산들을 셋 가지고 있어. 나는 사화산도 소재해주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컷.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화산들과 꽃을 소유하는 것은 그것들에게 유용해. 그렇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유용하지 않아. 사업가는 입을 열었지만 대답할 말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아주 이상하군. 어린 왕자는 여행 중 속으로 생각했다.